네, 반갑습니다. 사실 다 알고 계신 얘기, 또 반복되는 얘기를 다시 하는 것 같아서 좀 염려되기도 합니다만, 당연히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쪽이 많아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세 가지 단상이 떠올랐어요. 저 이제 세종에서 왔는데 올라오면서 매년 영 프로페셔널 예전 같은 ODA 인턴 같은 경우도 뽑는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합니다. 아직 올해도 이제 한 800여 명 신청을 해서 한 200여 명 선발되는 과정인데요. 정말 훌륭한 국가의 자원들인데 다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분들도 너무나 또 양극화되어 있다는 거. 기회를 가지시는 분은 계속 가지고 그렇지 않은 분은 못 가지시고. 또 하나가 최근 아프리카 프로젝트 하나를 사례를 봤는데요. 아프리카 어떤 나라의 대학에 물론 하드웨어 지원입니다. 약 한 1억 불 정도 되게 큰 프로젝트죠. 사전조사가 약 11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인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아주 각 분야의 훌륭한 최고의 교수님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좋은 일자리가 있고 전문성도 아주 뛰어나고 또 그 일을 하죠. 그러면 정말 이쪽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지가 있는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처랑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 저는 이 개발협력 분야와 일맥상통 내지는 좀 관련이 있다 싶은 생각을 하나 한 게 지금 AI 분야만을 하더라도 지금 AI 엔진 개발하는 기업은 국내 몇 개 안 됩니다. 4, 5개밖에 안 돼요. 카카오, 네이버, 삼성, KT 정도. 그런데 정부는 그런 엔진 개발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많은 좀비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정부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앱 관련해서도요. 정부에서는 또 OS 개발, 사실 우리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 그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스템이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 개발하려고 또 정부에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쪽에 얹어서 그것을 그 인프라를 OS를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정부 제도, 현 시스템과 정책과 시장 상황은 좀 불일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왔는데요. 결국은 사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결국은 사람이죠. 그래서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 조화롭게 공생, 상생, 협력해서 발전해 나가는 시스템을 이제 어쩜 이제 에코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생태계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살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활동하기에 부족한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 개발협력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다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일자리가요. 이것을 더듬어 올라가 보면 지금 정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슈별로, 섹터별로, 국가별로, 지역별로 가게 되면 사실 뭐 구체적인 사업들을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우리 사람 일자리 생태계를 얘기하면서 도대체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일자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상황이 어떤지 특히 우리나라가 어떤지 또 국제사회가 어떤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많습니다. 예전보다는 상당히 유연화되어 있고 물론 종신고용이라든가 해고가 자유롭지 않은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직장이 아니라 직업을 계속 노동시장에서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금 구도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동이 자유로운 만큼 그만큼 안정성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산업도 그렇고 우리 노동시장도 그렇고 우리 개발연구소는 마찬가지라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는데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지원해줄 안전망도 갖춰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불리한 위험이 존재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게 성장이 있으면 뒤에는 그를 따르는 일자리가 당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발전이 있으면.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일자리가 계속 마련되고 있는데 그 일자리를 어떻게 더 양질의 고급, 가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것을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SDG라는 큰 공동 규범, 같이 추구해야 될 목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 온라인에서 가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지금 저는 해외랑 비교해 볼 때 역사가 좀 다르죠. 배경이 좀 다르죠. 우리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큰 성과도 있었지만 특히 선진 공유국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발전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우리랑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발전해 왔지만 그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절대 규모는 작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늘어나는 것들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산도 그렇고요. 그러면 예전에는 작은 사업들로 프로젝트별로 쪼개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 프로젝트가 커지는 단계이죠. 그러니까 단위 사업이 좀 커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이를 연합해서 통합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 예산이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 필요한 인력도 필요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사업 구조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참여한 사람들이 오랫도록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문성, 특수성을 좀 더 확보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계속 이제 열정페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대로 고부가치 일을 그만큼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정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문 인력에 대한 정의는 많습니다. 일반 인력 얘기는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 인력이 지금 관련되는 전공, 물론 지금 대학이나 특히 국제대학원에 관련되는 과정이 개설돼 있어서 이걸 수료하고 졸업하고 학위를 받으면 졸업을 하면 전문 인력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많이 쌓은 다음에 경험, 프로젝트라든가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면 전문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저도 동의는 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쪽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입을 해서 전문 인력을 커 나가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 지금까지 좀 분절화 파편화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 1차, 2차 기본계획을 보면 상당 부분 각 주체 간의 연계 협력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미 고착화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게 공공부문, 특히 정부 조직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정 사업이 다 나누어져 있고 그 사업별로 다 관리되고 있고 예산이 다 배정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렵지만 정부가 이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뭐 이후에 계속 말씀을 해주실 걸로 생각은 되는데 저는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큰 발전, 성장을 이루었던 배경에는 작은 노력들이, 계획들이 있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60년대, 70년대 개발연대부터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공급하고 또 수요를 파악해서 가르치고 양성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개발협력 사업들 이쪽은 인력을 수요를 어느 만큼 고려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하고 그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PDM, 로고 프레임으로 다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정말 툴, 모델을 가지고 자체적인 모델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전망, 예측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연구원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했는데 사실 거기는 취업 유발 개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산업에 비해서 크게 뭐 많이 고용을 유발한다라고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곽재선 교수도 지난번에 한번 어떤 회의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동의하는 게 정말 이제는 인력 수요가 단순히 아까 우리 계속 이제 전문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초 역량, 기초 직무 능력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험, 이해, 적응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말 개발협력이 범분야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정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융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과연 그럼 우리의 커리큘럼 초중등, 고등 특히 국제대학원, 고급과정까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지 커리큘럼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는 교육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리턴, 보상, 임금이라든가 각종 편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의사결정이 제대로 되어야 좋은 인력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인적자본이 고도화됐으면 거기에 맞는 보상이 주어지고 근로조건, 직무가 주어지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연 개발협력은 어떨까? 그리고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력관리, 커리어 패스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자리 다음 일자리 그 다음 일자리까지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개인의 역량 향상과 더불어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많은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원 시스템, 서브시디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최근에 코이카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정말 어떤 인력, 어떤 직무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직무 진단 여기에 대해서는 직업에 대한 뭐 직업 사전 같은 것도 필요하겠고요. 직무 역량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학교 교육과 현장에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그 다음 단계까지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학부에는 지금 개발협력 관련해서 뭐 특별한 학과로 개설되는 것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공을 선택한 다음에 대학원 과정에서 진행을 해서 그다음에 인턴이라든가 초급 전문가라든가 해서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전문가로 이제 단계로 올라가는 이런 과정, 일반적인 과정이 있는데 이제는 이 과정도 정형화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회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역량 중심으로 가고 있고 커리어도 요즘 사람 뽑을 때도 다 블라인드 채용해서 뭐 차별해서라고 얘기는 하지만 물론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역량만 있다면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많이 갖추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기업 CEO라든가 아니면 정책을 추진하는 시행기관들에 계신 분들은 정말 역량 중심으로 뽑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크게 바뀌지 않을까, 좀 더 다양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직능원에서 10년 동안 매년 숙련 수요 전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떤 숙련이 필요할까라고 봤는데 쭉 찾아보니까 앞으로 필요한 역량은 국제감각, 외국어, 인적자원관리, 정보처리 정말 우리 개발협력에 반드시 필요한 역량들이 앞으로 중요하게 다들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기업체 조사, 고용주 조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인력 양성할 때 반영을 해야 될지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 우리도 지금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에서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풀이 넓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양극화가 상당히 심하고 편중되어 있는 특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지금 우리 개발협력 국제사회에서
이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다. 공여국도 늘어나고 있고 신흥 공여국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 시장이 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인력들의 참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고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필요한 사업 수행할 때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이죠. 대부분 레퍼런스를 봐야만이 그 사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특히 우리 개발협력 분야는 이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커리어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 일을 해봤느냐, 성과가 어떠냐라는 것이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동시장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국제기구라든가 아니면 선진공연국의 원조 기관들도 보면 어쩌면 레귤러 스텝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 프로젝트 사업들이 지역도 다르고 여러 가지 분야도 다르고 하다 보면 일레귤러,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분,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구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특히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보면 뭐 일반적인 과정을 우리 사람 채용할 때도 똑같이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데, 다만 리크루트 할 때 보면 가장 보는 게 역시 이제 경력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면 그게 가장 배점을 많이 받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국제기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 기초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 라이팅 능력, 히어링, 뭐 그런 경험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은 제가 김국기 시장님, 원장님 그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역시 같은 부분이죠. 일본 같은 경우도 특화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고베, 나고야, 히로시마 뭐 등등 대학들이 상당히 개발협력 쪽에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상당히 우리랑 유사한 특징을 보고 있죠. 결국 보면 고등교육 단계에서 개발협력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가 많이 양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최근에 뭐 이쪽 관련해서 출장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자료를 보니까 그 파견되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장기 교육훈련 과정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봉사단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그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느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절대 인력을 늘리면 되지. 하여튼 뭐 저는 좀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데는 동의는 하지만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절제금을 누리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들에게 양질의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면 이들이 바로 이제 정말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인데요. 이미 저는 개발협력이 사실 특수분류로 되어 있진 않아요. 산업분류로, 직업분류로 반영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세분류까지 내려가면 직종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이미 충분한 시장 규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수요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준, 분야, 규모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양극화가 계속 이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해소 내지는 완화, 그리고 어떤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좀 조정해 나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대학원 같은 경우도 다양한 뭐 연수 프로그램도 있고 사업 프로젝트와 연계 프로그램도 있긴 한데 사실 어쩌면 현장을 접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회를 잡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프로젝트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기존의 대학, 기존의 기관, 특히 공공 영역이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민간 프라이빗 섹터,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좀 자율성을 갖고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특히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역할, 공공 영역을 많은 부분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평가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원하는 기능만 하고. 그래서 이 개발협력의 특수성이 있죠. 물론 정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공공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지원해서 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그 코이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제시를 했고요. 경영개발과 관련해서도 코이카에서도 하고 있고 또 지금
노동부 특히 산업인력공단 중심으로 해외 취업 관련해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죠. 코이카도 그렇고요, 코트라도 그렇고요, 네, K무브 사업 예전에 등등 그래서 많은 사업들 연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태계인데요, 복합 체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말 다양한 주체들이 새롭게 참여하고 있고 또 다양한 의제들이 새롭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선순환 체제를 만드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상생 공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만이 잘 된다고 해서 이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코이카 자료를 참고를 했는데요. 이제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내에서도 상당한 새로운 주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보이스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구도, 지금 여러 가지 협의체를 많이 만들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너무 제한적인 범위에서 기관이나 전문 인력 그리고 주체들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문, 다른 조직 연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쪽이 무역, 경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런 부분하고도 연기를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PPP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쪽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연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여기는 공공 부처도 들어가 있고 집행기관, 관리기관, 시행기관 아니면 대학, 전문가 개인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의 정보가 사실 제대로 공유되고 있는지 그 외에 물론 지금 전체 개발협력 사업이 ODA 모니터링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사업이 진행되거나 끝난 사업들만 되고 있죠. 그리고 특히 개발하는 형성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좀 제대로 반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력 양성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시장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사업 범위를 판을 좀 키워보자. 국제사회, 국제기구, 다른 선진공여국, 국제기구 사업들까지도 좀 적극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 라는 생각,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그 개발협력 주체들을 보면 우리 사업도 하기에 사실 벅찬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이나 전문가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를 좀 돌파를 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독일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도 중점적으로 분야, 우리도 물론 CPS에서 물론 분야를 중점 협력 분야를 정하고 있지만 방향을 정해서 중장기적으로 지역과 국가를 연계해서 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폭을 넓혀서 예산 규모가 커지는 만큼 좀 사업 범위도 키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 연구조사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시장 아니면 우리가 개척해야 될, 더 확대해야 될 시장 규모, 인력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좀 주기적으로 정례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쪽 개발협력 쪽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자료를 조사를 해보면 자료조차도 사실 개더링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정말 마지막으로 어려운데 모든 사업, 우리 부처도 그렇고 코이카나 수출은행이나 관련 기관들을 보면 너무 경직적으로 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참여하기가 힘든 구조로 지금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개방성, 다양성, 효율성을 가져오려면 좀 자율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부 예산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를 최대한 줄이고, 그러니까 규율보다는 자율, 규제보다는 공정성에 기반한 자율성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